이 제주은행 보시겠습니다. 급등 중이죠. 근데 급등 종목 중에 조금은 다른 패턴을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일단 중소형 서비스에서 소량 전체 비중 한 5% 정도 접근했다가 저희는 털렸습니다. 예, 요때 털렸습니다. 요때 털렸고 사실은 털리지 말았어야 되는 이유도 설명드리고 왜 털렸는지도 설명드리고 나중에 또 대응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MACD 상향이 뜬 후에 급등을 하죠. 늘 초창기에 급등주에서 요게 MACD 영상상표 잘 뜹니다. 저희 최애 신호입니다. 왜냐하면 급등하기 전부터 보통은 나서 유용한 신호입니다. 사실은 저희가 털린 이유는 거래량 대비 보통 절반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 지금 3,200만 주죠. 3,200만 주 중에 요날에 윗꼬리가 두 번 맞는 거 보고 일부 줄였고요. 윗꼬리 장중에 올랐다 떨어지는 거 말하는데 그날에 하는데 그 중에 하루가 700만 주가 터졌습니다. 물론 이제 절반 이상이 안 나오고 이렇게 중소형주 시총이 좀 많이 올랐어도 2천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지금 1,900억대인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만으로 다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어떤 저희가 뭐 다른 종목도 들어갈 게 있어가지고 좀 일부 줄였었고요. 또 하나는 그 후에 5일선 깨지면은 5일선이나 11선 깨지면은 일부 줄이는 건데 워낙에 조금 뭐 많이 접근했으면 일부를 남겼겠죠. 근데 워낙 조금 접근했기 때문에 그냥 다 매도를 함으로써 저희는 털렸고요. 그러면은 급등선인 5일선을 여기서 깨고도 5일선 11선을 깨고도 누린 다음에 21선을 안 깨고 오르죠. 그러니까 21선에 해당하는 것을 놔둬야 된다. 어떤 종목을? 저평가 종목의 중소형주는 이렇게 중간에 거래량이 조금 나오더라도 다시 감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. 더군다나 웃긴 거는 이날의 음봉으로 이날은 거의 3,200만 주가 모든 주식수인데 그거보다 더 나왔거든요. 사실은 여기서 중소형주가 아니면 여기가 끝입니다, 여러분. 물론 중소형주도 여기를 못 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. 더군다나 5일선을 깼죠. 여기서도 사실은 또 추가 매도인데 5일선은 세력선이기 때문에 급등주의 보통 급등선인데 물론 이제 여러 번 깨면서 오르는 경우는 깨다가 또 오르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일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접근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줄였을 것 같고요. 뭐 이거를 무시하더라도 윗꼬리를 무시하더라도 5일선 깨지면 일부 줄였고 20, 30% 줄였을 것 같고 여기서 또 20, 30% 줄였고 그래서 한 지금 뭐 있어봐야 50% 정도 홀딩한 정도가 될 텐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 남기고 다 털렸고요.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. 이 정도가 정석이다. 어떨 때 중소형주 저평가할 때 그리고 또 하나 급등작전은 중소형주하고 외국인이 별로 없는 종목하고 외국인 별로 없죠. 외국인 있으면은 많이 오를 때 외국인 매도 나오면 안 되니까 그죠? 외국인 별로 없죠. 그리고 저 PBR주에서 나온다.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나온다. 요거는 다 알고 계시죠?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으니까. 이게 얼마나 저평가였냐면 바닥권에서 2배가량이 올랐거든요. 근데도 뭐예요? PBR이 0.39예요. 1 아래면 대단히 저평가인데 이렇게 0.2도 안 됐다는 것이죠. 얼마 전에 오르기 전에는 0.2도 안 된 거예요. 0.2 전후였던 거예요. PBR이. 그러니까 엄청난 거의 단상 최대일걸요. 거의 0.2가 거의 없을 겁니다. 지금 0.2. 그래서 거기서 2배로 올랐어도 지금도 저평가다. PR도 오르기 전에 한 3, 4 정도였겠죠. 3.5 막 그랬을 텐데 이것도 엄청난 저평가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 둘의 저평가 때문에 작전이 들어와서 2배 넘게 올랐어도 아직도 PBR 상으로는 저평가다. 근데 외국인은 왜 안 들어올까?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위기가 예측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금리로 업종 자체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은행주 입지를 하죠. KB금융 등 하나지주 등 금융지주 등 입지를 하는데 그래도 제주은행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었다. 들어와봐야 물론 이렇게 잠깐 들어왔다. 이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갔죠. 들어온 게 아닙니다. 이건. 장기 차트 보면 이렇게 떨어져서 업종이 안 좋아져서 떨어져서 했나 그러나 순이익은 괜찮았었고 그래서 작전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저평가라는 게 함정이 되겠습니다. 예. 자, 저희는 중소형주 서비스는 털렸지만은 지금까지 저보다 더 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문제는 이제 여기에 매물대를 넘어야 돼요. 근데 일봉에서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. 이 매물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분봉으로 가봐야 됩니다. 분봉에서 이날 터진 거래량이 이날 하루를 보면은 어디서 많이 좀 더 세분화가 되죠. 그죠? 2월 오른 날이 여기니까는
그날 거래량은 어느 때 터졌냐,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여기서 터졌어요. 그죠? 다 여기서 터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7,200원 전후. 그러니까 아랫단이 얼마냐면요. 아랫단은 널낼게. 그죠? 7,000원에서 7,400원 사이에서 터졌다. 분봉을 좀 낮추면 조금 낮아지려나? 7,040원에서 7,400원 요 사이인데, 여기를 통과를 해야, 지금 통과 시도 중인데 지금 여기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좀 거래량이 오늘도 많이 나오는 거, 오늘도 거래량이 많아요. 원래 대형주면요, 이거 오늘 이게 만약 대형주였다면 저는 오늘이 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. 이거 못 뚫는다. 대형주는 보통 그래요. 막 몇 조 원이면은 이걸 뚫으려면은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하고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요. 근데 지금 올라서도 시총이 2천억 아래, 2천억 나중 1,900억인가 그렇죠. 1,900억 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간혹 주포가 크면은 얘네들을 다 받아내서 추가로 올리기도 한다. 중요한 건 뭐다? 오늘 7,000원 이상 마감되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 깨지면은 매물대를 못 뚫는 거예요. 그날 음봉 나오는 매물대 못 뚫는 거고, 7,400원을 뚫게 된다. 그럼 추가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겁니다. 그렇게 분봉 매물대도 분석할 줄 아셔야지 여러분이 그나마 좀 급등주를 조금 한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초봉을 보시면은 조금 더 많은 매물대가 위에도 있긴 있는데, 이게 초봉이거든. 초봉을 보면 조금 더 세분화할 수가 있죠. 그죠? 근데 뭐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가장 많은 것은 이제 7,000 얼마입니까? 7,040원부터 7,250원 사이가 제일 많아요. 위에도 적진 않죠. 여기까지 적진 않잖아요. 그죠? 적어도 7,250원 뚫어준 거. 일단 7,000원은 지켜야 됩니다. 제가 볼 때. 아니면 이제 적어도 2단이라도 지켜야지 밀려 내려오면 위에 오늘 매물대까지 추가로 쌓이는 겁니다. 여러분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주포의 능력을 시험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예, 그리고 이후에는 여기서 더 올라서 양봉 마감되고 더 위로 올라오게 되면 아마 더 갈 거라고 보고요. 그렇게 이후에는 다시 5일선 대응을 하거나 이후에 음봉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참 이것도 다 팔으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저평가니까 이걸 뭐 다 팔으라고 할 수도 없죠. 그러면서 이제 저를 자책해야죠. 제 뒤통수 치면서 왜 팔았냐? 그렇게 저평가인데 왜 팔았냐라고 자책을 하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보유하신 분, 일부라도 보유하신 분은 축하드리고요. 이후에 그거 보시면서 조금 잘 대응하셔서 이득 많이 보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궁금한 거는 네이버 인수가 아니라면 뭐 다른 호재가 있을까? 아니면 그냥 무대뽀로 저평가, 저 PBR이라서 무대뽀로 올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.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평가 종목을 꾸준히 여러분이 투자하시다 보면은 이런 급등주를 만나게 되고, 그리고 급등주를 만났을 때 저희 중소형주 서비스에서처럼 털리지 않고 잘 홀딩하는 법을 보셔야 됩니다. 지금 다시 생각해도 중소형주였는데 윗골을 달렸다고 왜 줄였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. 5% 있으면 5%를 자를 게 아니고,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10%, 5%더 추가로 한 번 더 들어갔을 수도 있었잖아요. 그죠? 상황에 따라. 근데 저희가 사실 좀 다른 종목도 들어가야 되고 일부 인버스도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얘기 하나가 빠졌는데요. 그래도 이날 터진 거리량 굉장히 많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연봉 후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뚫을지 못 뚫을지는 사실은 불분명합니다. 그래서 보유량의 일부는 선매도 하십시오. 보유량의 20%나 30%는 오늘 선매도 하면서 여기를 돌파 여부를 지켜보는 게 사실 그게 안전합니다. 뭐 전량 매도할 것까지는 없고, 보유량의 20, 30%는 매도하고 이후에 지지되거나, 만약에 여기를 7,000원 못 넘고 아래로 마감되거나, 더더군다나 이 아랫단으로 마감될 경우에 이 종가, 그죠? 이날의 종가 아랫단으로 6,400원인가요? 얼마인가요? 요날 종가가 6,350원인데 그 아랫단으로 마감되면은 나중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. 이 아래 마감되면요. 예.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